자, 요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콘솔점 클리어하고 A 펑션 여기까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해보셨나요? 네. 뭐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자, 얘는 뭐냐면 함수를 만들었죠? 그냥 만들기만 한 겁니다. 만들기만. 나 이런 함수 만들 거야 라고 한 거랑 똑같아요. 자바스크립트가 내부적으로는 A라는 함수를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딱히 부른 적이 없죠. 네. 마찬가지로 이름을 짓는 이유가 나중에 부르려고 짓는 거죠. 네. 근데 안 부르면 이름을 짓는 이유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를 만드는 거랑 만들고 나서 호출하는 거랑은 또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함수를 만들었으면 항상 꼭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함수 이름을 한번 불러주셔야지 얘가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 console.log 하면은 콘솔에 어떤 기록이 찍히죠. 네. 우리가 쓴 그대로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alert alert이라고 하고 요렇게 쓰면은 자, 실행했을 때 보이시나요?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알림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바스크립트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런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실행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알림창을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저 코드펜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요. 그냥 알림창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얼럿은 코드펜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여기 자바스크립트 있죠? 그냥 똑같아요. 지금 쓰는 거는 모두가 다 코드펜 한정이 아니라 그냥 자바스크립트 문법입니다. 자, 그리고 얘를 좀 더 줄여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자, 근데 저는 A를 지우고 나서 이 함수 있죠? 함수를 다 드래그 한 다음 한번 소괄호로 감싸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소괄호 안에 함수가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실행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딱히 제가 A라는 이름을 부른 적이 없죠? 네. 근데 실행되죠? 이건 이제 일회용입니다. 한 번 실행해보고 싶을 때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잘은 안 씁니다. 사실 그냥 A 호출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방금처럼 호출할 거면 딱히 이름 안 지어도 돼요. 잘 되죠? 이게 이제 진짜 일회용 함수. 얘는 이름이 없죠? 그래서 일회용입니다.
다시 호출하고 싶어도 얘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호출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A라는 함수를 만들고 이 중괄호 안쪽에 어떤 코드를 작성하면은 이 작성한 모든 코드가 함수가 되는 거죠. 그쵸? A라는 공간 안에 넣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부터 언제 어디서든 저걸 호출하고 싶으면 이렇게만 쓰면 돼요. 이 안에 어떤 코드가 있던. 지금 당장은 함수의 의미는 조금 알겠지만 이 쓰임새가 어디서 좀 많이 쓰는지 이해를 못 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지금 딱 함수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호출하는 거구나 까지만 아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나서 함수한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 언제 어디서든 호출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실행되는지는 아시겠죠? 또 다른 변수 안에 이렇게 함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펑션이 여기서는 이제 그냥 값처럼 작동을 하는 거예요. 값처럼. 근데 값은 값인데 실행이 가능한 그런 값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우리 돌아가서 여기 이 시나리오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이런 시나리오를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모 A점시에 입사를 해서 월급 1000만원 받고요. 이제 한 1년 차가 됐습니다. 근데 이 전까지는 그냥 하루에 10가지 자바스크립트로 출력을 하는 걸 했어요. 몇 번이건 상관없죠? 그쵸? 그래서 이런 일을 했었는데 1년 차쯤 되고 나니까 이게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함수 만들고 얘만 띡 호출해주면 끝났죠? 그쵸? 이렇게 하면 끝났잖아요. 10번이던 뭐 100번이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연차가 쌓이고 나서 언젠가는, 이제 언제부터는 10까지 출력하는 거 하나, 또 11까지 출력하는 거 하나, 이렇게 조금씩 요구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1부터 10까지, 또 어떤 날에는 뭐 1부터 뭐 11까지, 또 어떤 날에는 1부터 20까지. 이 끝자리 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요걸로 해결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안 되죠. 얘는 무조건 뭐까지? 1부터 10까지밖에 출력을 못하는 애죠. 네. 왜?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이 원하는 횟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좀 줄여볼게요. 이거 사실 어떻게 바꾸면 되죠? 자, 다 해서 i는 1부터 i가 10까지 갈 때 동안 i 뿔뿔. 줄바꿈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콘솔 로그 i. 사실 이렇게 해도 되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제는 끝값이 계속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그때 요거는 11까지 그다음 요거는 뭐 20까지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다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힘들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매개 변수와 인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더 쉽게 Y문으로 붙여볼게요. 보기가 쉽게. 아니다. 포문을 쓰고 똑같다는 거 아시겠나요? 네. 그쵸? 리밋이나 이제 이렇게 쓰나 똑같죠? 지금 제가 1, 2, 10 하면은 이게 무조건 10까지 가죠? 왜? 리밋 값이 뭐니까? 10이니까. 근데 저는 이게 좀 더 유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10까지가 아니라 n까지로 바꿀 거예요. 뭐까지 출력되는지는 몰라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1부터 뭐까지 출력되는지 알 수 있나요? 모르겠죠? 근데 대충 느낌상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것만 볼게요. 얘는 1부터 몇 가지 출력을 하는 애일까요? 대충 보니까 뭔가 11까지 출력을 해줄 것 같지 않나요? 네. 얘는 30, 얘는 20, 얘는 14. 근데 사실 이 모양이 뭐랑 똑같죠? 여기 있는 이 모양이랑 똑같죠? 그쵸?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를 썼을 때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채로 이렇게 썼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함수에서도 이 값을 똑같이 잘 받아줘요.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는 순간 뭘 넣어줬죠? 10이라는 값을 넣어줬죠. 근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잘 받고 있나요? 못 받고 있죠. 값을 넣어줬으면 변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안에다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끝값을 정하는 애가 누구죠? 리밋이죠. 리밋에는 10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n까지 11이 될지 뭐 30이 될지 몰라요. 자, n까지 가게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 리밋 값이 이렇게 고정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겠죠. 네. 그쵸? 이 값은 미정이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걸 어디서 받아온다? 자, 지금 보면은 소괄호 안쪽에서 넘겨주고 있죠? 네. 그럼 이것도 똑같이 소괄호 안쪽에서 받아주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 11이라는 값이 어디로 들어간다? 리밋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고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그 리밋 값은 바뀌어서 실행이 된다. 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얘 변수인가요? 값인가요? 이게 없어서 그렇지 이거 변수 맞습니다. 근데 조금 일반 변수랑 다르죠? 네. 자, 원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리밋을. 얘는 이제 정확히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 그리고
자, 이거를 그냥 자바스크립트 내부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위에 시나리오는 좀 지우고 이게 JS 파일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냥 지역 변수, 일반 변수, 매개 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제가 자바스크립트 내부에서 A라는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거를 이 함수 내부에서 여러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다 없다? 둘 중 하나겠죠? O 아니면 X입니다. 맞아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출하면은 12라고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여기서 B라는 변수를 만들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B를 이렇게 부르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또 O 아니면 X겠죠? 자, 이거 출력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요. 돼요. 안 됩니다. 자, 똑같은 변수인데 뭔지 모르겠죠?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이 메모장 전체가 그냥 JS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특정 공간에다가 지정을 하지 않고 JS 내부에다가 자체적으로 A를 선언을 했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쵸? 근데 변수 중에서도 전역 변수라고 불러요. 전역 변수. 전역적으로 쓸 수가 있다. 자바스크립트 내부에서 언제 어디서든 이 A라는 값을 갖다 쓸 수 있어요. 왜? 전역적으로 쓸 수 있는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근데 잘 보세요.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 내부죠. 네. 그리고 함수 내부 안에다 B를 만들었습니다. 함수 내부 안에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변수죠. 네. 네. 변수긴 변수인데 이제 이걸 보고 지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지역. 이 함수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다 라고 해서 지역 변수라고 불러요. 이거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우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돈 있죠? 화폐. 우리나라 화폐라고 생각하세요. 1,000원, 2,000원, 500원 그런 거. 그리고 이거는 지역 화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대전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어떤 상품권이 있어요. 그거 서울 가서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화폐 들고 가서 저 이제 대전에서 왔는데 이거 지역 화폐 쓸게요 라고 하면은 이거 뭔데? 하겠죠,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랑 똑같습니다. B가 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B를 이렇게 호출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10이라고 나오겠죠? 여기서는 뭐가 뜬다? 에러가 뜬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는 지금은 딱 이렇게만 아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하나 더. 전역 변수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됐을 때 얘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가서 자바스크립트가 뭔가 끝났다, 프로그램이 끝났다 하면 그때 메모리 상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수명이 엄청 깁니다. 근데 이 지역 변수 있죠? 얘는 언제 태어나죠? 함수가 만들어질 때 태어납니다. 그리고 함수가 끝나죠? 네. 그럼 얘도 함께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전역 변수가 봤을 때 지역 변수는 그저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요때 만들어지고 요때 없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호출하면 모르겠죠.
이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제 변수의 스코프, 변수의 수명 이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렇게까지만 알아도 충분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리밋 얘도 변수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잘 보이시죠? 자, 여기 있는 이 11이라는 값이 이제 이렇게 설정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12 넣어주면 12가 들어가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 리밋 값은 이 안쪽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몇 가지 굴러간다? 11이라고 했으니까 11까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여러분, 매개하다라는 말이 있죠. 매개체. 잘 보시면 얘가 왜 매개 변수냐면요. 얘는 사실 함수 바깥쪽이죠. 얘가 함수 안쪽이고요. 함수 바깥쪽과 함수 안쪽을 매개하는 변수라서 매개 변수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의미가 좀 직관적입니다. 매개 변수 역시 지역 변수랑 똑같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설정을 하면은 함수가 이전보다 조금 더 유연해질 수가 있다. 처음 함수를 호출했을 때는 1부터 11까지 돌아가고, 두 번째 호출했을 때는 1부터 20, 세 번째 호출했을 때는 1부터 40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다 더 유연한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B값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제가 지금 여기 안에다 B를 만들었죠. 네. 그쵸? 그리고 여기서 B를 호출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지금 타입 에러 B에서 제가 B를 뭐 함수로 쓴 적은 없지만 아무튼 함수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레퍼런스 에러라고 뜨죠. 이거는 약간 변수 타입 못 찾겠다 라고 하는 건데, B is not defined 라고 하죠. at https 이게 코드펜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드펜에 있는 JS 부분에서 나 B라는 거 못 찾겠다. 그리고 15번째 너가 그걸 쓰고 있다. 해서 보면은 실제로 15번째 줄에서 B를 호출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 값도 모르겠고 이런 함수인 것 같은데 함수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타입도 모르겠고 그 다음 이런 변수도 모르겠고, 그래서 요거는 에러가 납니다. 자, 지워주면은 실행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클리어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처음에 1부터 11까지 실행이 되죠. 그리고 이거 10 출력되는 건 요거 때문이에요. 자, 또 출력되고 1부터 몇 가지? 두 번째 호출했을 땐 제가 20이라 했으니까 20까지. 그다음 또 10 이건 호출하는 건 요겁니다. 다음 1부터 몇 가지? 40이라 했으니까 40까지. 잘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유연한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한번 멈춰놓고 정리해 보시고요. 이 정도면 됐겠죠? 자, 요런 거 안 됩니다. 여기선 변수만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거 좀 다 지우고 다시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일단 처음보다는 조금 유연해졌죠? 네. 아까는 무조건 10까지만 출력이 됐는데 지금은 이 끝값을 내가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스타트 값도 좀 정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보기 쉽게 while문으로 볼게요. 이거 떼서 이쪽에다 놔야겠죠? 자, 보시면 시작값이 i죠? 네. 근데 요거를 스타트라고 하겠습니다. 스타트. 잘 나오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스타트 값도 받아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앞에 시작 값을 또 넘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값이 몇 개가 넘어가고 있죠? 2개가 넘어가고 있죠. 근데 지금 받는 변수는 몇 개?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값이 2개가 넘어간다 하면은 여기서도 2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유연하게 이제 시작값도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5부터 40까지 갈 거고 요거는 2부터 11, 4부터 20. 그래서 매개 변수는 딱히 몇 개까지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2개를 넘겨준다 하면은 무조건 여기서도 2개를 받아야 되고 3개를 넘겨준다 무조건 3개로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류 나요. 그 규칙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변수를 뭐라고 했죠? 매개 변수. 매개 변수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지금 값 넘어가고 있죠? 이 값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영어로는 argument라고 해요. 매개 변수는 parameter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까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게 인자고 이게 매개 변수구나 까지만 아셔도 돼요. 근데 아마 에러 날 때는 뭐 argument 값이나 parameter 값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날 테니까 좀 알아두시면 그래도 좋겠죠. 자, 정리.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매개 변수를 넣는 게 좋을까요? 안 넣는 게 좋을까요? 넣는 거. 넣는 게 좋아 보이나요? 자, 매개 변수를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넣어서 써도 됩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함수를 만들 때 어떻게만 호출하면 됐죠? 이렇게만 하면 됐었죠. 근데 매개 변수가 또는 인자가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쵸? 호출하기도 좀 귀찮잖아요. 있는 만큼 넣어줘야 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이 맨 처음에 만들 때 함수를 이렇게 매개 변수나 인자 없이 그냥 생으로 만드세요. 이거 하다 보면은 분명 이 값은 안쪽에서 고정하는 거 말고 바깥쪽에서 받아와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받아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하나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매개 변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함수가 유연해지는 건 맞지만 그만큼 쓰기가 조금 귀찮아진다. 그런 단점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매개 변수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 명을 쓸 땐 이거보단 1, 2, 뭐 n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카멜 케이스를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규칙은 딱 하나. 얘가 넘어가는 게 2개다 하면 무조건 2개, 3개다 하면 무조건 3개.
우리가 타입 같은 거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만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